네, 오늘 도착한 역은 첫 번째 리튬역입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명품 헤르메스가 아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네, 맞습니다. 헤르메스입니다. 네. 2차 전지는 여전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이슈가 나오고 뭐 전고체로 갔다가 또 소재로 갔다 그러는데 오늘은 네네. 포스코홀딩스가 엄청 강했습니다. 예, 에코프로의 기운이 네. 이제 포스코홀딩스 그래서 포홀 이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상 포스코홀딩스는 좀 덜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하거든요. 뭐 네. LNF도 사실상 좀 너무 안 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이 몇 있는데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단은 지금 100만 원 선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좀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 아마 약간의 힘겨루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2차 전지 내에서의 이런 투심은 상당히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포스코홀딩스 목표가를 상향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투심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리튬 관련된 부분에서 뭐 이제 100만 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리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철강 쪽에서는 사실상 좀 좋아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ASP에 대한 이런 단가들이 좀 소폭 하회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들 또 중국의 환경 규제에 따른 생산 규제들 이런 것들에서 사실 철강만 보더라도 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제 리튬 쪽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는 이슈들이 좀 있었죠. 일단은 밸류데이 행사를 열었을 때 30년까지 뭐 리튬의 이제 기타 부분에서의 생산 능력을 좀 상당히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게 리튬 생산 능력이 26년까지 약 16만 톤으로 늘어날 예정인데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약 3조 5천억까지 확대가 되거든요. 내년이 1조 3천인데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거고 이거를 30년까지 끌고 가면 13조 원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뭐 지금과 비교해서 한 13배 정도 이상의 시장이 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리튬이 한참 동안 테마를 좀 휩쓸었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앞으로 이제 리튬 이런 배터리라든지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상당히 나올 텐데 이게 원자재이다 보니까 예. 결국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슈가 생기면 재료에 대한 조달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천연자원을 자체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좀 점수를 매겨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포스코홀딩스 얘기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그렇죠? 네네. 방송에서 저희 같은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기할 때는 사실은 가지고 있다가 좀 팔아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 문제고요. 네. 포스코홀딩스도 좋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전에도 그쵸. 목표가 많이 올렸고요. 네네네. 한 40만 원 초반대에서는 살 기회가 있었는데 순간에 오른다니까요. 40만 그쵸. 원에서 네. 47만 8천 원까지 오늘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오른 건 오른 거고 또 못 오른 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에코프로는 워낙 뭐 잘 놔둬도 잘 가고 있고 네네네. 에코프로 BM도 보면 에코프로의 기운이 좀 올 것처럼 하다가 양극재 업체들이 좀 약하네요. 에코프로 BM도 목표가 올린 증권사도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어떻게 보세요? 네, BM도 지금 목표가가 2배 정도 상향이 된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BM도 이전에 이제 같은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 때 결국에 30만 원 돌파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맞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전고점을 뚫어주게 되면서 숏스키즈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나왔는데 결국엔 프로 BM도 저는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마련이 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면 지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거의 이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계속적인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좋지 않았지만 지금 이 전기차 출하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는 거는 당장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실적이 아니거든요. 뭐 이제 앞서서 이제 리튬 시장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향후 뭐 5년 뒤, 10년 뒤의 시장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지금 실적을 소급해서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리포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의 시각보다는 이제 향후에 이런 실적들에 상당히 좀 집중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그룹주들, 네. 에코프로도 굉장히 잘 가고 있고 기타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상 시장에서 리튬 또 기타 관련된 종목군들도 급등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실적에 대한 개선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기준점이 당장 1, 2년이 아니라 뭐 미래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 BM도 그러니까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이시네요. 네네네. 네. 목표가를 이제 2배 올린 거는 약간 좀 생각해 볼 분이 있습니다. 모 증권사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목표가를 17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네네네. 무리 올렸는데 오늘 주가가 27만 9천 원입니다. 그쵸. 31만 원, 27만 9, 28만 원 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올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좋아서 올리는 게 있고 네네. 주가 오르면 따라서 막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경우 사실 괜찮습니다. 네네. 주식만 오르니까 그죠? 네네. 애널리스트들 집에 안 가려면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센터장한테 안 불려가려면 올려야 되거든요. 에코프로 BM도 봤고요. 네네네. 또 리튬 관련주 하면 뭐 또 금양이잖아요. 금양이 네네네. 최근에 또 상당히 탄력이 좋건데 이것도 좀 쇼커버입니까? 숏스키즈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가 네. 들어왔었는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전고점을 이것도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에 따른 반대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아마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좀 주가의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는 조금 하락이 나왔는데 뭐 투자 경고 이제 지정 예고가 있었고 예. 또 이제 몽골 광산 관련돼서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납입이 완료가 됐다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전 공시에 따른 결과물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기 때문에 또 그러면 이제 재료가 만약에 소멸이 됐다 치면 네. 추가적으로 이게 얼마나 빠르게 가시화가 되고 또 성과가 날 것이냐가 또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아침 기사를 보시면 미국의 이제 전기차 출하량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뭐 작년 동기간 대비했을 때는 한 50% 정도, 전 동기 대비했을 때는 한 16%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전기차에서의 큐단이 잘 나와주는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는 같이 이제 채널 라인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은 금양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저는 조금 조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게 숏스키지 쪽도 있고 그 뭐 광산이나 이런 이슈들이 일단 일단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죠. 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예. 없고 리튬주들 중에서 지금 아직 바닥권에서 크게 못 움직인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눌린 상태에서 네. 뭐 이제 오늘 뭐 대표적으로 미래나노텍이나 이런 종목군이 좀 슈팅이 나왔는데 기타 다른 리튬주들보다는 좀 못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순환매의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경고까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오히려 다른 쪽으로 좀 이탈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한 2, 3일 정도는 좀 관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주도 섹터 내에서도 순환이 빨리 돈다니까요. 얼마 전까지는 뭐 전고체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딴 건 다 비켜, 예? 그랬는데 그죠? 그쵸, 예. 전고체 얘기 요즘 거의 안 합니다. 리튬도 봐야 될 섹터이긴 하나죠. 근데 변동성이 커요. 리튬 관련주 섹터 내에서 우리 본부장님 그럼 관심 있는. 저는 오늘 두 개를 꼽았는데 네. 일단은 포스코홀딩스랑 그다음에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 개를 꼽았습니다. 네. 일단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뭐 이 회의에서 이제 사업 밸류데이에서도 얘기를 했고 시장 자체에 따른 이런 밸류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지금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 오늘 급등 나온 것도 이제 포스코홀딩스와 좀 연관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받아갈 물량들이 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적으로 상당히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부터 포스코홀딩스가 뭐 리튬 염호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를 포스코 엠텍이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포스코홀딩스를 좀 토픽으로 한번 꼽아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뭐 밸류상이나 이런 것도 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슈상 다른 기타 종목 대비했을 때는 사실 상승력이 아직까지 크게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에 대한 이제 또 본업에 대한 또 기대감들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그룹주들 자체가 이제 인터내셔널도 같이 언급을 드리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강한 이유도 결국에는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의 이런 조달을 하는 부분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란 말이죠.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좀 묵직하게 끌고 가면서 그와 연관된 부분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높기는 하지만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모두 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래나노텍도 14%가 올랐고요. 네네네.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포스코 그룹 내에서의 또 사실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엠도 있죠. 그렇죠. 네, 이제 리튬 관련해서는 이 두 기업이 주목된다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심 종목으로 압축해봤습니다. 리튬력 함께 왔고요. 다음 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